최근 전원주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1년 만에 몰라보게 살이 빠졌다. 시청자들 걱정 쏟아지게 만든 87세 전원주의 근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건강 우려를 자아낸 전원주의 최근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 전원주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체중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선우용련님 유튜브 채널에 이 전원주님이 등장을 했는데 1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실수록 갑자기 살이 확 빠지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왜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원주님이 87세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리다고 할 수도 없죠. 굉장히 고령의 나이대에 속하시는데 이때까지 정정하고 건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던 전원주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야윈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우려된다. 걱정 어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예전에는 키에 비해서 풍채가 좀 있으셨던 체형이었는데 그마저도 살이 다 빠져버려서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전히 뭐 밝은 모습과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선생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날씨에 몸 잘 챙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건강 괜찮으신 거냐? 굉장히 걱정 어린 반응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살이 많이 빠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 악화설에 대한 것을 많이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여러 가지 근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작년 때의 기사인데요. 하이힐 신고 안짱걸음, 결국 이것으로 쓰러졌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이때까지 하이힐을 많이 신어 오셨다고 해요. 이게 작년 모습이고 이게 최근 모습인데 1년 사이 어떻습니까? 살도 많이 빠지셨고 뭔가 굉장히 좀 갑자기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년 전 때 이 전원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키가 작아서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고 안짱다리로 걷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지하철을 탔다가 한번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 이게 뭐 발을 접질려서 쓰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자, 이게 뭐냐면 알다시피 이 당시 때 전원주님은 관절 건강을 위해 이 낮은 신발을 신기를 생활화했는데 관절 관리를 잘못하면 운동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형태냐면 신경을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병입니다. 높은 구두를 많이 신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이 원인이 돼서 결국 신경이 압박되어서 심하면 전원주님처럼 저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목, 허리 여러 가지 발생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원주님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니 굉장히 이게 통증이 좀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이 뭐냐 그냥 뭐 좀 하이힐을 오래 신으셔가지고 나이가 연로하셔서 뭐 좀 안 좋으셨었나 보네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배우 전원주의 뇌 건강 지키기라는 이 내용이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힐을 신다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 한 달 전에 이게 2024년도 5월달 기사고요. 이게 2024년도 4월달 기사인데 이때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또 당시에 하신 적이 있어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원로 배우 전원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중증 치매설이 돌기도 했었다. 전원주는 남편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뒤 그때부터 내가 우울 증세가 나타났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도 오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머리를 많이 쓰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미 과거 중증 치매설까지 돌았다라고 하니 또 우울증도 심하셨다고 하니 이 전원주님의 건강 위독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작년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최근에 공개된 모습이 이렇게 야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건강이 굉장히 걱정된다. 혹시라도 무슨 지병이 있으신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당시 때 뭐 중증 치매설, 남편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 우울 증세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전원주님의 유서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 위독설, 건강 악화설이 그냥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반증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 4단기에서 전원주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간 모은 금, 시세가 10배나 상승했다. 청담동의 큰 손이다. 그러니까 이 전원주님이 알다시피 굉장히 이 많은 그런 재산을 모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주님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상속세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이때까지 모아놨던 이 재산이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단위까지 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예전에 전원주님이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30억이 넘는 건물을 직접 매입해서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굉장한 재력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원주님이 이제 생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 엄청난 재산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이미 4단계에서도 많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산이 그냥 마냥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원주님이 정작 걱정하는 건 상속세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재산을 넘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건물과 재산뿐만이 아니라 금도 20년에서 30년 동안 모았고 청담동에 아파트도 있다 라고 하니 지금 이때까지 모아놨던 금 값어치가 10배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한 5천만 원치를 구매했다면 5억일 것이고 5억 정도를 모아놓으셨다면 지금 5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전원주님의 생전 굉장히 또 검소하게 사셔서 지금처럼 생활하면 돈이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원주님이 사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알려진 재산만 30억 원이 넘는 전원주님이 5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그것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던 연하 남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청담동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청담동 아파트가 최소 단위가 20억 3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전원주님이 갖고 있는 이 재산만 알려진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단위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식도 있다. 그래서 뭐 통장만 30개다. 은행 가면 개인 금고가 있다. 근데 연하 남자에게 5천만 원을 뜯겼다? 알고 보니 등산 중에 만났던 한 등산객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 인물을 보다가 5천만 원을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뭔가 누님 하고 나를 붙들고 올라가니까 돈을 요구하길래 생전 처음 빌려줬다. 그런데 인물을 보다가 그냥 줘버렸다. 근데 그 돈을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전원주님의 이 생 자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굉장히 부를 축적해왔고 그 축적해온 부를 전원주님이 마음껏 쓰지도 못한 채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드님에게 이 재산으로서 건물을 상속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고 심지어 연하 남자에게 5천만 원의 사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최근에 공개된 모습에는 굉장히 여윈 모습, 야윈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걱정을 자아낸 것이죠. 자, 이런 전원주 님이 급기야 유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 유서 내용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전원주 씨가 최근 들어 조용히 생전 정리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의 상황, 특히 자식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며 유언장에 남길 말들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유독 부쩍 야윈 모습으로 대중의 건강 염려를 샀던 그녀였기에 이러한 유언장 작성 소식은 더욱 무겁고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전원주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상속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김희준 변호사의 의뢰인으로 직접 등장하여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솔직한 심경과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짠순이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 온 전원주 씨는 금 10억 원, 주식 30억 원, 서울 신촌에 위치한 값비싼 건물, 그리고 강남 청담동에 자리한 최고급 아파트 등 실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전원주 씨는 평소의 생활 신조대로 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고급 차량 대신 복잡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해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고 솔직하게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표정은 이내 진지함으로 바뀌며 상속세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주 씨는 김희준 변호사에게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혹시라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명쾌하지만 다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현재 기준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재산 가치의 50%라는 엄청난 비율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전원주 씨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서 전원주 씨는 상속세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왔던 자식에 대한 깊은 염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솔직히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둘이 제가 남긴 재산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불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라며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자식들 간의 유산, 분쟁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과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화하는 것을 가장 염려했던 전원주 씨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헤아린 남기엽 변호사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자식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족 전체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구체적인 유언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생전의 뜻을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은 전원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내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유언장이라는 것을 막상 쓰려고 하니 마치 제가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느껴져서 그동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쓰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원주 씨는 김희준 변호사의 적극적인 제안과 설득 끝에 실제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효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모의 유언장을 직접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는 전원주 씨에게 유언장 작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을 하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필체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만약 컴퓨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인쇄하거나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매우 상세하게 안내하며 자필 유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남기혁 변호사는 전원주 씨의 모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깊은 의미를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성하신 유언장이 추후에 다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작성하신 이 유언장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고인의 마지막 뜻을 담은 유효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모의 유언장 작성의 법적 무게감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의 유언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전원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마친 후 이것을 직접 써보고 나니 마음이 정말 이상합니다.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면서 솔직히 표현하기 어려운 묘하고 싱숭생숭한 기분입니다. 하며 복잡하게 뒤섞인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확인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혹시 모를 재산 분쟁을 미리 걱정하며 유언을 깊이 고민하는 전원주 씨의 모습은 이날 방송에서 유독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녀의 모습이 더욱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최근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 전원주 씨의 야윈 근황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그녀의 건강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원주 씨는 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인 순풍선우용녀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배우 선우용녀 씨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최근 근황과 일상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일 공개된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전원주 씨는 그녀 특유의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고송의 선생님과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영상의 분위기를 시종일관 밝고 활기차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전원주 씨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5천만 원 사기 피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등산 모임을 다니다가 만난 한 등산객이 잘생겼더라. 누님하면서 절 붙들고 올라갔다. 근데 돈 요구를 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주 씨는 너무 잘생겨서 그 인물을 보다가 돈을 준 거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김희준 변호사는 탄식하며 동호회가 위험하다며 이자 많이 준다고 하거나 이익을 많이 안겨준다는 그런 방식의 투자는 무조건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돈 빌려줄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지 않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 특히 한눈에 보아도 확연히 눈에 띄게 야윈 체구는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수많은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전원주 씨의 건강에 대한 깊은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예전보다 정말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으신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라는 따뜻한 반응과 함께 그녀의 안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과거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모습이 더욱 수척해 보인다는 구체적인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약 1년 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때보다도 살이 훨씬 더 빠져 보이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팬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만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전원주 씨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원주 씨는 시종일관 밝고 활기찬 톤을 유지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촬영 또한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그녀의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며칠 뒤 전원주 씨가 모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유튜브에서 불거졌던 야윈 근황 이슈와 그녀의 재산, 상속 대비 이야기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절묘하게 맞물리며 대중의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전원주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섣부르게 단정하거나 속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공개된 유튜브 영상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나타난 전원주 씨의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건강 문제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미리 정리하고 대비하는 일에 상당한 무게와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재산, 정리 차원을 넘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원주 씨는 1939년에 태어나 올해로 만 86세의 고령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첫 남편과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에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후 2013년에는 재혼한 남편과도 사별하는 등 인생의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슬하에는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대중에게는 짠순이라는 다소 강렬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절약가를 넘어 자식들의 미래와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비하는 현명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가족 사랑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들의 건강 소식은 언제나 대중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최근에는 배우 이순재 씨 역시 건강 악화설에 휘말려 팬들의 걱정을 샀었습니다. 지난 8월 동료 배우 박근영 씨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금 이순재 씨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지만 다행히 그의 소속사는 현재 다리에 약간의 힘이 없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그 외 다른 심각한 건강 이상은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팬들의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장이자 국민 배우인 신구 씨는 지난 2023년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의지와 열정으로 다시금 연극 무대에 복귀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뜨거운 응원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원로 배우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고 우리 곁에서 멋진 연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며 삶의 지혜와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기를 대중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 또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하시며 지금처럼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선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자주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